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좀 어, 코로나는 아니고요. 네, 코로나는 아닌데 좀 이렇게 가볍게 들릴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나쁜 건 아닌데 목소리가 좀 그렇네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저는 주로 이제 표준화에서 이제 활동하는 영역이 주로 이제 공간 정보하고 교통 정보, 위치 정보가 좀 만나는 그런 영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공간 정보를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42 워킹그룹 세븐틴에서 방금 나가셨던 문영준 박사님께서 이제 컨비너를 하시고 계신 그 워킹그룹에서 전문가 활동도 좀 계속 해오고 있고 현재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 정보랑 공간 정보가 좀 그 만나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율주행 혹은 모빌리티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이제 딱 전달을 받고 나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 특정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굉장히 깊이 말씀드리기도 약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율주행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마 이렇게 발표 자료를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주로 이제 국외에는 이런 게 주요 내용이 있고 깊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깊이는 없고 주요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외보다는 이제 국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표준협회 및 산업부가 주관으로 해서 이제 저희 그 자율주행차 데이터 작업반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현재 작업 반장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 작업반에서 무엇을 하는 어떤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그 부분은 좀 더 깊게 이제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약간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구상의 내용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쪽은 일단 주로 이제 자율주행차나 모빌리티라고 하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TC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TC204하고 TC2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204는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를 이제 표준화를 하는 그룹이고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문영준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리딩을 해주시고 계신 곳이고요. TC2는 이제 차량 자체 내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 내부의 어떤 제어라든지 차 내부의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외부 인프라로 데이터가 뭔가 전달이 되거나 교환이 돼서 표준화가 돼야 되는 영역들 그런 것들을 이제 204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잠깐 얘기가 되겠지만 뭐 정밀도로 지도라든지 아니면 차량과 외부와의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204 쪽에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공적 표준 기구라고 하면 사실 사실상 표준 기구로도 그거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뭐 SA도 있고 오토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너무 또 범위가 넓어가지고 제가 뒷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204 위주로 아마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표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어 있죠. 주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공간정보, 교통정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토부 쪽으로 좀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운영 같은 것들은 산업부나 표준협회 같은 거에서 같은 기관에서 하셔도 어떤 실질적인 기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 부처, 뭐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행안부 아래에 있는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이제 그 협력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국내 표준 기구하고 관련된 동향으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는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차 이제 표준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포럼이라고 하는 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그게 이제 다부처의 목적을 가지고 좀 모인 그룹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 내에서도 따로 ITSK나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나 이런 데서도 또 나름대로 표준 활동도 하시고 계시고 국토부 내부에서도 여러 협의체를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뒷부분에서는 그 국표원 및 표준협회에서 주관을 현재 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차 포럼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는 현재 굉장히 여러 개의 워킹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빠진 게 있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킹 그룹 19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 3, 4, 5, 7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러 개가 주제별로 현재 워킹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는 204도 하지만 211 공간정보 쪽도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211 쪽은 지금 운영되는 워킹그룹이 한 5개, 6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공간정보하고 관련된 표준기구보다 거의 한 3, 4배 이상 큰 표준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표준으로 다뤄야 될 부분도 많고 범위도 넓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다 소개시키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뭐 시간이 충분히 되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요약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2049의 어떤 대응기구로 유럽 쪽 표준기구에서 TC278이 존재를 합니다. 센 TC278이 있어서 거의 1대1로 비슷한 구조로 이제 유럽 쪽에서도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량 내부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는 TC222의 구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4의 그 안에 존재를 하는 몇 개의 워킹 그룹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워킹 그룹 3라고 해서 이제 ITS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 있긴 한데 가장 뭐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지도를 이제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 쪽에서 바라보는 지도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일 많이 익숙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정밀도로 지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밀도로 지도에 대한 표준을 여기에서 공적인 기구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사실은 가장 최근에 나온 표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정밀도로 지도의 내부에서 도로를 모델링하는 어떤 하나의 다이어그램 사례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왼쪽은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요 왼쪽 같은 표준이 이제 그 위에 있는 227, 26 이런 거에서 이제 다루는 거를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요지는 지도를 부분적으로 갱신해서 전달을 해서 활용을 하는 구조를 어떻게 잡아갈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갱신, 부분 전달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는 표준들도 뭐 기술적 스펙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초안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계속 갱신이 되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워킹 그룹 3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C211 공간 정보 쪽이랑 제일 잘 맞닿아 있는 워킹 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211이랑 204랑 같이 회의를 하게 되면 항상 조인트의 이슈로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이렇게 워킹 그룹 3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그러니까 빠르고 좀 이렇게 중점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워킹 그룹 14는 아마도 이제 제일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아니면은
보셨을 만한 약어들을 제일 다루는 이제 워킹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주위에 밑에 이제 보는 것처럼 오토 크루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표준화를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인 키핑이나 레인 체인지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논의를 하는 표준 워킹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 방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로 논의를 하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뭐 ADAS라든지 여러 가지 운전자를 자동 반자동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사실 이 그룹에서 제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킹 그룹 17은 아까 잠깐 계셨던 그 문현주 박사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신 워킹 그룹이고, 차량 안에 이제 노매딕 디바이스,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동 단말이 될 수도 있는데, 노매딕 디바이스가 있을 때 그 노매딕 디바이스와 차량 간 통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표준화 대상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인도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IT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 현재 워킹 그룹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 그룹 18이라고 해서 이제 그 협력형 ITS 시스템, 아까 이제 문영주 박사님께서는 CITS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도 이제 CITS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밀고 계시고 사업도 하시고 계신데, 그 이슈랑 가장 맞닿아 있는 워킹 그룹이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ITS 체계를 좀 더 고도화를 시키면서 차량 간의 데이터를 교환을 하면서 서비스를 더 정교화하게 만드는, 표준화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LDM이라고 해서 로컬 다이내믹 맵이라고 해서 물론 맵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워킹 그룹 3랑 관련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LDM은 대상되는 데이터의 갱신 주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 개념에 따라서 구현 시에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 같은 걸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이런 워킹 그룹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표준화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각각의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만 가지고 뭐 현황은 어떻고 국내에선 이런 사례가 있고 국외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이슈가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항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더 너무 많이 길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렸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2024에서 개략적으로 이런 주요 워킹 그룹이 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워킹 그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워킹 그룹 1이나 다른 데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와닿을 수 있는 이슈들로 좀 몇 개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국내 표준화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표준화도 굉장히 여러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긴 약간 어려워서 한국표준협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포럼의 내용을 위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자율주행차 포럼이 그 국제 표준에도 당연히 대응을 하고 국내 의견 수렴도 모으고 해서 산업계 의견 수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주도의 표준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2018년도에 처음 창립을 해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구조를 잠깐 보시면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차기 ISO 회장이 그 우리나라 분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님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그분이 현재 그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의 의장님으로 차기 의장님을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국제 표준화를 대응하는 분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표준을 대응하는 분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R&D가 사실은 지금 다부처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차 관련된 R&D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R&D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어떻게 표준화에 녹여 넣을 거냐라고 하는 R&D 표준화 추진 협의체도 이 안에 하나의 세부적인 조직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국가표준화위원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의 환경이 좀 더 맞춰가지고 혹은 국제 표준의 내용들을 당연히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해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국가표준의 체계를 잡아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국가표준화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운영위원회 그 ISO 공적 표준 쪽에 해당되는 부분 표준분과 1부터 표준분과 7까지 현재 요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 표준분과 1부터 표준분과 10까지 총 7개의 표준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표준분과 1은 정밀도로 지도, 그리고 분과 2는 차량 내부 통신, 그리고 분과 3은 기능 안전이나 사이버 보안, 그리고 분과 4는 차량 제어에 해당되는 부분, 분과 5는 뭐 인간공항이나 디스플레이, 분과 6은 차량 간 통신, 자율주행, 협력주행, 그리고 분과 7은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 표준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각각의 이 이슈에 해당되는 ISO TC 204 혹은 EE에서 진행이 되는 논의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국내 의견들도 이 분과 모임들을 통해서 현재 구체화를 하고 또 국제 표준화에 대응도 하고 하는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거는 각 분과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각 분과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국가표준 위주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슬라이드로 이제 잠깐 점프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조직도의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국가표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그 국가표준위원회에는 4개의 작업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국가표준 작업반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차를 위해 자율주행차 혹은 협력형 자율주행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 응용들 사이에서 데이터 수준으로 교환이 되는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반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국가표준 작업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작업반의 작업반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산업부도 들어가 계시고 국토부, 과기부, 경찰청 굉장히 여러 부처가 같이 이제 논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뭐 현대차나 이런 데도 같이 들어와 계시고 주무부처도 같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반은 자율주행 레벨 국가표준 작업반이라고 해서 그 주된 목적은 사실은 이제 기존에 논의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하고 관련된 국외의 표준화 논의를 우리나라에 맞게 물론 이제 상호운용성을 가지겠죠. 우리나라에 맞게 이제 국가표준으로 수용을 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작업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업반은 이제 V2X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혹은 이제 기존의 협력형 차량과 그 외부와의 여러 여러 정보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통신하는 것들 V2X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V2X라고 하는데 이 V2X 통신할 때 당연히 굉장히 보안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안 이슈만을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는 국가표준 작업반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V2X 보안 인증 국가표준 작업반과 관련해서 크리티컬하게 얽혀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그러니까 관련된 이슈이긴 하지만 통신 방식도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CITS가 맞냐 아니면 기존의 웨이브를 쓰는 게 맞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안 인증도 통신하고 관련돼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관련된 이슈까지 아마도 이 국가표준 작업반 세 번째 이제 VTX 보안 인증 국가표준 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논의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핵심 부품
국가표준 작업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차량에 부착되는 센서들, 뭐 라이다나 레이더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표준화시키는 그걸 국가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그 뭐 국가표준 작업반 두 번째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레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주로 외국의 표준들을 좀 주로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뒷부분에서 약간 말씀드릴 이제 데이터 국가표준 작업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응용 수준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국토부나 다른 부처에서 굉장히 자율주행차나 관련된 협력형 서비스로 많은 투자들을 해왔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여서 기존에 진행되어 온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진행되는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확장을 해나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국제표준의 상호 운용성까지 잡을까 같이 이제 확보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바닥에 깔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에 대한 국가표준 작업반에 대한 상세 부분들은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한 장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좀 그렇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제가 작업반 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작업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약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밑에 OBU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차량이고요. 그 차량 주변에 여러 가지 기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CITS라든지 기존의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오시던 서비스의 영역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구성 요소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해본 거고 이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었고 메시지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본 게 사실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율주행차 데이터 작업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서비스가 하나 차량만 반드시 관련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차량의 그 인프라의 백단 넘어서까지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차량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인프라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범위적으로 좀 이제 보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다 보니 기존에 존재해 오던 수행되어 오던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표준들을 준수를 하셨는지 기존에는 어떻게 구현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거를 끊고 갈 수는 없어서 그걸 기반으로 표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로 저희 데이터 작업반에 큰 방향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물론 이제 100% 당연히 다 호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뒷부분에 잠깐 이 표에서 잠깐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단지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 판교에도 있고 세종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일부는 제주도 있고 거의 모든 시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키워드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구축된 차량들, 일부 구축된 인프라들이 사실은 호환이 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존중을 하면서 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면 유지를 하고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면 약간 이제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걔네들 기존의 사업들의 사례들을 계속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표준화 논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분석을 해오다 보니 가장 많이 저희가 파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SA의 J2735라고 하는 메시지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들을 많이 차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서 그 2735의 메시지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뭘 더 남겨야 되는지 그리고 뭘 더 확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틀을 갖춰놔야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이 좀 더 호환성을 갖춰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각 메시지에 대한 국가 표준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저희 데이터 작업반에서 앞으로 이제 논의를 현재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논의를 해나갈 방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개 정도는 표준안이 완료, 2개는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2건은 거의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메시지 종류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표준안에 대한 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현재 그 논의를 한 거는 교통신호 및 지도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자로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SPED하고 이제 시그널 페이스 앤 타이밍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맵 메시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량이 어떤 교차로나 대상 지역에 들어갈 때 외부 인프라에서 차량한테 교통 신호 정보하고 그 대상 도로의 형상을 메시지로 쏴줍니다. 그러면 그걸 실시간으로 차량이 받아서 자기가 있는 주변의 어떤 도로의 형상을 인식을 하고 신호를 해석을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제어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메시지를 가장 최근에 이제 논의를 했고 안을 정리를 해놨는데 일부 현황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에서 사용이 됩니다. 예. 교통신호 및 지도 메시지는 이런 구조에서 활용이 되고 다만 그 지도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 단순히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노드링크 형태의 단순한 그 도로 세그먼트만 보여주는 그런 지도는 아니고 오히려 정밀도로 지도에 약간 더 가까운 그렇다고 정밀도로 지도는 아닌 그 중간 정도 레벨이 되는 지도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각각의 도로별로 존재를 하는 차로들, 차선들, 그 차로들이 다른 차로에 어떤 차선들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어떤 차로로부터 어떤 차로로 이동할 때 어떤 교통신호가 허용이 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교통신호에 어떤 이동이 허용이 되는지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국제표준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현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의견을 주셔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맞는 교통신호 정보를 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새로 정의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중간에 TLS라고 하는 메시지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신호를 전달하는 방법 메시지가 2가지가 있긴 한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구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표준은 아직 그 완전히 제정된 상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초안을 다 거쳐서 전문의와 기술위를 거쳐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나 이제 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자세한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나중에 혹시 그 표준이 제정이 돼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면 요즘은 KS 표준을 다 웹에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옛날에는 돈을 주고 봤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운로드는 못해도 웹에서 전문을 확인을 하실 수는 있으시거든요. 보면은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런 매핑을 통해서 교통신호 정보를 지도 정보와 매핑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해당 표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짧게만 요약을 하면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고요. 국제표준에 이런 기구들이 있고 국내 표준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 중에서 데이터 작업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진행이 되다가 궁금하신 어떤 표준의 내용이나 어떤 좀 물어보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지금 또는 나중에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